소개팅을 매번 실패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 했을 때, 소개팅을 했을 때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 첫 번째는 내가 왕자님을 만나서 소개팅을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소개팅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디테일한 걸 다 그려요. 내가 이제 뭐 연애 경험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남자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 거지. 그 감이 아예 안 서 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당황하지 말자, 나는 가서 소개팅을 잘하고 오자, 그래도 매력적인 여자로 비춰지자라는 자기 세뇌를 걸면서 이제 왕자님을 그리게 돼요. 이게 참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 남자의 반응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그 남자가 이런 걸 물어보면 난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내가 1부터 100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짜놔. 근데 막상 남자를 만나면 어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 내 이상형은 내 이상형인데. 그래서 실제로 딱 처음에 만났어. 그러면은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내 대본이 없는데? 라던가 이 남자 나한테 이걸 왜 묻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별로라고 느껴지고, 내가 그 소개팅 자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었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나 혼자 하는 소개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개팅은 그 남자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너무 많이 돌리다 보니까 남자가 조금만 다른 반응이 나와. 그럼 내 리액션이 빈약해지고, 그 남자에게 하는 내 행동이 좀 어색하고, 이 여자 소개팅을 하기 싫은 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집중을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야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는 경우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어디까지 솔직하고 어디까지 솔직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선이 참 궁금한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안 문제라던가, 아니면 돈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연봉 관련된 이야기, 학력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게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내가 솔직한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 자가점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냥 난 터놓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나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소개팅에 나오는 남녀들은 첫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민감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남자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봐. 그러면 일단 내가 너무 솔직한 성격 탓에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말을 해도 되나? 하는 그 1차 필터가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다 보면은 남자가 되려 기가 죽는다던가, 아니면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랑 소개받은 남자랑 그들이 산 인생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융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와는 진짜 완전 180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는 너무 달라. 그런 반감이 들 때 우리는 소개팅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솔직함은 되려 망치는 지름길이다 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기준이 대체 뭐냐? 자, 첫 번째, 그 남자가 나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회사에서 만난 사람,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좀 덜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묻나라고 한번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부분은 솔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집안 사정이라던가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 내가 별로 친하지 않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인들에 빗대어 생각을 해봤을 때 내 그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럼 그거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많이 몰라? 그러면은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그 소개팅 남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자기 위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소개팅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볼 거예요. 소개팅을 나가고는 싶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까인다거나, 아니면 뒤에 우리가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그 남자가 냉소적으로 변하는, 아니면은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쓰레기였는, 그런 게 나는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나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잘하고 와야지, 내가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좀 더 완벽한 여자로, 매력적인 여자로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을, 자기 체면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계속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 전에 유튜브 영상 좀 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이런 거 막 쳐본 다음에 내가 그대로 남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하면 그게 굉장히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노력은 해. 근데 그게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익숙한 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은 자기 위로가 이루어져요.
결과가 이제 망했으니까 그 남자를 탓하면서 그 남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남자를 탓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반대로 이거는 문제를 너무 나한테서 찾는 탓을 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자기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개팅이 나갔어. 근데 내가 소개팅 자리에 최선을 다해. 근데 까였어. 그러면은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내가 그 남자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나? 계속 나를 되짚어보면서 내 안에서 계속 갇히면서 계속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나 저게 문제였나 그게 문제였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은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럼 조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할 말도 못하게 되고 내가 밝은 모습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 소개팅이 나갔을 때 그게 반복이 되면 더 작아짐을 느끼게 되고 세 번째 나갔을 때 더 작아짐을 느끼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 소개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너무 좀 계산적으로 소개팅에 나오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소개팅 자리를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조금 더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남자가 여러분을 웃기려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리액션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아니겠구나 이 정도는 그냥 아주 쉽게 파악을 해요. 근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얼만큼 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 같은 걸 충분히 받는단 말이에요. 남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남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남자는 뭐 나한테 그냥 가벼운 마음은 아니네, 이 남자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수를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화에 집중을 하지 못할 거고 그 생각이 남자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처음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든다면은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할 거예요. 왜? 그 남자도 소개팅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건 똑같아요. 여러분의 시간만 귀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시간도 귀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자리 소개팅을 망쳤다라는 거는 괜히 내가 내 시간을 망쳤다라는 자책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선은 당연히 다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여자는 너무 계산적이야, 이 여자는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 스펙이 어떤지 내 대화 수준이 어떤지 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거를 머리로 계속 수를 놓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애프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떤 부분에서 느꼈냐면은 되게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난 직장에서 이런 거를 배웠었던 사람이다, 아니면은 난 이런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다를 전달을 하려는 거지, 내가 그 직장에서 뭘 배웠고 내가 뭘 실수를 했고 뭘 잘못을 했고 내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시사적으로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 면접이 아닌데. 근데 그 여자는 딱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유진 씨는 그때 당시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유진 씨는 그럼 그때 가장 배운 게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찾아보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 소개팅 자리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모습대로 편안하게 행동을 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참고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무 그냥 몰두를 해서 내가 이걸 신경 써야 되나 저렇게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